네, 안녕하세요. 니짜형TV의 니짜형입니다. 요새 테슬라 관련된 기사를 많이 검색을 하다 보면 니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니짜가 뭐 테슬라를 조사하고 있다, 니짜가 계속 테슬라를 압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읽어보면은 뭐 정확히 뭐 어떤 게 문제고 지금 어떤 게 잘못되고 있어서 이렇게 이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주말에 이제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한꺼번에 만들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좀 짧게 니짜가 뭘 하는 데고 테슬라와의 문제는 뭐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니짜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니짜는 교통부 산하의 기관이고요. 우리 이제 풀었으면은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미국의 도로교통 안전을 관할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업무로는 뭐 잘 알고 계시는 엔캡을 담당하기도 하고요. 또 결함에 대한 차량 리콜,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연구를 또 진행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업무는 여기 있듯이 Laws and Regulation, 법규를 만드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전과 관련된 제작 법규를 만들고 있고요. 또 연비에 관한 법규도 니장에서 만들고 있어요. 하나 재밌는 거는 이 페이지는 이제 역대 니차 청장을 보여주는 페이지예요. 근데 보시면은 2017년도 마크로즈 카인드 이후에 청장이 지금 안 나와 있죠. 지금 2021년인데 4년 동안 청장이 없었던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 2017년에서 2021년은 트럼프 행정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에 니차 청장을 지명을 안 했어요. 전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공석으로 이렇게 가두게 됐고요. 닙자 입장에서는 최고 수장이 계속 공석이었으니까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았겠죠. 뭐 엔캡이나 뭐 이런저런 루틴하게 진행했던 그런 업무들은 뭐 수장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법규를 새로운 걸 만든다거나 이런 업무를 했을 때는 사실 최고 결정권자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은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네. 참고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이 마크 로즈카인드는 2017년에 죽수로 이동했고요. 그때 아마 치프 세이프티 이노베이션 오피서였나 그런 직책으로 아마 갔을 거예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데이비 스트릭랜드는 2014년까지 직접 청장을 했는데 최근에 9월쯤에 GM으로 갔습니다. GM의 글로벌 레귤레터리 치프로 가서 이 죽스, 그 다음에 죽스는 이제 자율주행 스타트업이죠. 아마존에 인수된 자율주행 스타트업이고 GM도 뭐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데 그 두 회사가 니자 청장 출신을 이렇게 고위 임원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는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역시 GM도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 규제의 장벽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현상인 것 같아요. 이런 니자 같은 기관의 최고 수장을 직접 영입했다는 거는 실제로 아마 뭐 엄청난 금액을 주고 데려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니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정말 힘이 없었습니다. 수장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도 볼 수 있었겠죠. 게다가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법규를 안 좋아했어요. 지금 구글에다가 트럼프 디레귤레이션이라고 치게 되면 이런 사진들이 나오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직후에 있었던 행사예요. 그래서 트럼프 이 사진을 보시면 1960년대에는 법규가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오늘은 이만큼의 법규가 있다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를 없애야 된다, 디레귤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커팅하는 행사까지 가졌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낸 행정명령이 뭐였냐면 그게 디레귤레이션인데 재밌는 내용이 하나가 담겨 있어요. 법규를 새롭게 하나 만들고 싶으면 기존에 있던 두 개를 없애야 된다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 정도로 법규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재미난 거는 요 사진에서 요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는 여성분이 이 당시에 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미국 DOT 장관 엘렌 차오라고 대만계 여성인데 이분이 교통부 장관이었는데 이 행사에 참여해서 트럼프가 테이프 커팅을 하니까
저는 이 영상을 봤는데 정말 물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미국에서 차량 안전 법규를 만들 수 있는 최고 기관의 최고 수장이 디레귤레이션 행사에 가서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게 참 트럼프 행정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어쨌든 니자는 자기들 수장도 없고 또 자기들 상위 기관의 교통부 장관까지도 이런 디레귤레이션 행사에 가서 좋아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뭐 일할 맛이 안 났을 것 같아요. 법규를 만들었던 사람, 만드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 등장한 사람이 이제 에드 마키라는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상원의원이고요. 이분은 나이가 70이 넘은 분인데 동영상 같은 거 보면 말하는 게 굉장히 날카롭고 힘이 있어요. 이분은 자동차 안전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테슬라의 뭐 오토파일럿 FSD 이슈도 많이 제기를 했지만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업계 전반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역할을 많이 한 의원입니다. 근데 특히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 날카로운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글에다가 에드마키 테슬라라고 치면은 이런 사진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뭐 공청회에서 이런 영상을 두고서 니자를 비난하는 사진, 테슬라를 비난하는 사진, 뭐 헬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난하는 그런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이고요. 실제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공청회 때 이 에드마키 의원이 니자의 당시 청장 대행이었던 제임스 오웬을 소환해가지고 이런저런 질의응답을 했던 장면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스티어링 휠 사이에 물병을 껴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가함으로써 마치 핸즈 온을 하고 있는 효과를 줘서 오토파일럿 핸즈오프 경고를 무력화시켰던 그런 트릭을 쓰는 장면인데, 이게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오토파일럿 헬퍼를 불법적으로 팔아서 소비자들이 그거를 사용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했는데, 미국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에드마키 의원은 일단 이거를 결함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세이프티 디펙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영상에서 보면은. 근데 사실 저는 그래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은, 이거는 소비자가 이런 트릭까지 쓰는 거를 과연 제조사가 막아야 될까? 막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하다 싶은 생각도 드는데, 에드마키 의원의 주장은 그래요. 이거를 쓰는 사람도 위험할 수 있지만, 이거를 쓰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은 다른 로드 유저들, 뭐 보행자라든지 다른 차량의 운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도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건 세이프티 디펙트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제임스 오웬 니자 청장, 당시 니자 청장 대행이 굉장히 쩔쩔맵니다. 이 영상을 제가 한 1분 정도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ost serious crashes and fatalities in the United States. So what are you telling Tesla to do in order to fix this defect that can easily circumvent 디펙트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테슬라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물어봅니다. what the safety precautions are supposed to be? What are you telling Tesla to do? We are in close communication with Tesla on a variety of issues. We've No, on received this a number issue. of complaints. What are you 니자 청장 대행이 좀 지부를 피해가죠. 우리는 버라이어티 이슈,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아주 클로즈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에드마키 의원이 바로 딱 잘라서, 아니 이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다시 되묻습니다. telling what is NHTSA telling Tesla to do on this issue to fix it so that this kind of circumvention of the safety procedures doesn't wind up with somebody dying because of the way in which drivers can now use this technology? What are you telling them? Senator, I'd be happy to follow up with you on the specifics of this case. I will note that we've become aware. So you have not. Have you had any conversations with Tesla? Our technical. 팔로우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되묻죠. 그럼 지금까지 안 한 거냐고. 그래서 이 공청회 때는 정말 니자 청장 대행이면 대행이지만 어쨌든 그 니자라는 기관의 수장으로 온 건데 정말 쩔쩔매더라고요, 이 에드마키 의원의 질문에. 그래서 니자는 사실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 아마 쌓인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 자기들 수장도 없었고,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자리에 와서 어떤 의원에게 수모라면 수모까지 당하기도 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
지금 이러한 미스유즈의 문제가 사실 테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슬라의 설계 결함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습관 때문이라고 보는데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오토파일럿,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어떤 네이밍 이슈, 네이밍에서 과대 마케팅의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미스유즈가 이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그거랑 관계없이 거의 소비자의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잘못하는 거라는 걸 알면서 하는 행동인데 이런 것까지 디펙트로 정의를 해서 테슬라가 설계적으로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도록 차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테슬라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겠지만 니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짜는 자동차의 제작 법규를 만드는 기관이에요.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느냐를 관할하는 기관인데 이런 소비자의 사용, 잘못된 사용까지 과연 설계적인 관점, 제작의 관점에서 막아야 되느냐는 저 개인적으로도 퀘스천이고 니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아까도 에드마키 의원이 말한 것처럼 테슬라 유저의 잘못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로드 유저의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로교통 안전을 관할하는 니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문제였죠. 니짜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고 법을 시행하는 기관인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한테 무기가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결함이라고 한다면 뭐 리콜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에드마키는 결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걸 결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도 또 없거든요. 시스템이 결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뭐 법규를 불만족했거나 혹은 자동차 시스템이 설계한 대로 작동을 안 하거나 뭐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뭐 차선을 계속 못 따라간다거나 이러면 결함이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건 악의적인 사용에 의한 어떤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이걸 결함으로 보기는 어려웠겠죠. 그런 명분이 없었겠죠. 그래서 니짜는 어쨌든 지난 5년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 굉장히 수모를 많이 당했어요. 정말 차포 다 떼이고 무기 다 뺏기고 전장의 최전선에 서서 온몸으로 포탄을 받아버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의 그런 뭐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어쨌든 과거의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니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조사도 하고 최근에 뭐 테슬라가 계속 이머전시 비클이랑 크래시를 일으켜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NTSB랑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조사도 정말 적극적으로 하고 또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사들까지도 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고를 하라라는 발표도 직접적으로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니짜의 활동을 보면은 굉장히 과거에 웅크렸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기지개를 펴고 자신들의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테슬라와 니짜가 그래서 지금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지는 이번 주말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니짜가 최근 5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테슬라와 니짜의 관계가 어떤 이슈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지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과대 마케팅 말이 아까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 과대 마케팅 같은 경우는 니짜의 관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니짜도 그렇고 뭐 NTSB도 그렇고 지금 사고 조사를 하는 그런 기관의 관할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연방거래위원회 FTC라고 하는 연방거래위원회의 관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올해 여기 있나? 여긴 없네요. 올해 FTC 위원장의 리나 칸이라고 굉장히 이분도 강성인 분이 임명이 돼가지고 아마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도 이슈화 시킬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번 주말에 하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니짱이었습니다.